좋아요. 봅시다. 0부터 2파이까지 fx의 극대극소 조사해볼게. 자, exfx는 미분 그대로 미분하다 보면 ex 안에 fx랑 f'x가 같이 들어가는 꼴이라서 좀 미분을 빨리 한다면 저 괄호 안에 있는 식을 그냥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한번 넣고 약간 이런 느낌이 괜찮아요. 어떤 함수에다가 지수함수 곱해놓은 형태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러면은 사인이 죽고 이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 자,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찾아주면 지수함수는 0 되는 곳이 없고 코사인이 0 되는 곳이 있지. 코사인은 서 있는 각도에서 0도가 돼. 0이 돼. 그래서 우리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서 도함수의 부호 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뭐 부호 조사도 쉽습니다. 90도가 되기 전까지는 코사인이 양수인데 90도를 넘어가서 둔각이 되는 순간 코사인이 음수고 다시 270도를 넘어서 이 각도 x가 4사분면이 하나 가게 되면 이 코사인이 양수야.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자, 2분의 파이를 원래 함수에다 넣어주면 얘가 1, 얘가 0, 얘가 그래서 2의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를 넣어주면은 요게 마이너스 1, 얘가 0. 자, 그래서 요게 극대고 요게 극소입니다. 둘이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 지수는 더해져서 2파이. 1번이네. 됐죠? 요건 이제 그래프 자체적으로 특이한 건 없어서 안 그려도 돼요. 알겠죠? 전반적으로 지수함수를 따라가긴 하는데 중간에 이제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에서 살짝 뭐 휘었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크게 특이한 건 없는 함수고. (1321번으로) 오세요. 좋다, 이것도. 아, 뭐야, 왜 안 돼? 마우스 어디 갔어? 자, 극소값이 0일 때 극대값 구해보자. 자, 얘도 전반적으로는 1차 함수를 따라가는데 코사인 때문에 약간의 뭐야 이거 오실레이션이 생기는 이런 함수예요. 가봅시다. 자, 미분해서 0 되는 곳을 찾아주면 sin x가 a분의 1이 되는 곳을 찾아야 돼. 근데 이제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분의 1은 1보다 작거든? 양수긴 할 거고. 그치? 이걸 못 푼단 말이야. 이걸 못 풀어. 그래서 뭘 하냐면 이 sin x 함수랑 a분의 1 함수의 위치관계 파악을 하는 거야. 자, 여기 sin x 함수. 그 다음에 a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가. 이렇게 하자. a sin x랑 1을 그릴게. 뭐 상관없는데 그냥 니들이 보기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지금 여기 교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알파를 넣어주면 1이 된다는 얘기고 베타를 넣어주면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인이 더 커. 1보다, 그지? 사인이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음수야. 알파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되냐면 사인이 더 작아. 얘가 더 작아. 그래서 양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증가 상태에 있고 감소 상태에 있다.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야. 근데 문제에서 극소값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0이란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 베타 값을 원래 함수에다 넣었을 때 여기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극대값 물어봤으니까 이 알파 값을 넣어달라는 얘기지. 자, 계산하는 거 잘 봐. 알파랑 베타의 각도 특성은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아. 또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인 각도야.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합이 180도예요. 중점이 2분의 파이입니다. 뭐 이렇게 식을 써도 되는데 내가 애들한테 항상 훈련시키는 건 더하면 중점의 2배가 된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든. 괜찮지? 그럼 봐. 이 알파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면 돼. 그 다음에 이 알파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 쓸게. 아우 이게 좁아. 그 다음에 요거 각변환을 하면 누워 있으니까 코사인인데 이게 2, 4분면각이라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가지고 마이너스 A 코사인 베타입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냥 180도, 이 90도를 기준으로 대칭인 각도가 있잖아? 그러면 코사인 값은 서로 부호가 반대고 사인 값은 서로 같아. 알겠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요만큼이 0이라고 위에서 찾아놨잖아. 다 파이야. 이렇게 시계값을 이용해서 시계값을 구해내는 뭐 이런 유형이었어요. 질문 잘했어요. 애들 알지? 내가 수학 1에서부터 맨날 강조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이 알파란 말이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 있잖아. 이 두 개의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은 사인은 같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 오케이. 그 다음에 1335. 얘들아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외우라 그랬지? 이거 XLNX 0, 5극한 헷갈리니까. 자, 위로 볼록인 구간 한번 구해봅시다. 위로 볼록인 구간. 이렇게 생긴 구간. 기울기가 점점 어떻다? 감소하는 상태. 기울기의 증가량을 알려주는 이계도 함수가 음수인 곳 찾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야 되지? 이야. 근데 이제 보기도 먼저 좀 보세요. 그 구간 자체는 간단하네. 딱 한 구간밖에 없는 거네. 자, 일단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진수를 딱 째려보고 일단 정의역이 먼저 잡히는 거고 미분합니다.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그러면 2xlnx 마이너스 4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뭐라고 했지 내가? 4x 플러스 3x 으아씨 됐죠? 0 되는 거 찾을게. x로 묶어주면
2lnx-3이네. 그럼 요건 이제 내가 볼 근은 아니야. x가 0보다 크니까. 여기서 x 값이 2의 2분의 3승 이렇게 나오죠. 아유 씨. 그치? 근데 뭐 답은 뭐 당연히 나 지금 뭐 했니? 미분 한 번 더 해야지. 자, 한 번 더.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그러면 2ln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0 되는 곳 찾아주면 lnx가 2분의 1. 근데 우린 얘가 음수인 곳 찾는 거잖아. 얘가 2분의 1일 땐 정확히 0인데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가 작아져서 이렇게 되겠죠. 되세요? x가 루트 2보다 작아야 여기 2분의 1보다 작고 여기 음수가 돼. 이계도 함수를 음수로 만들었어. (1335번이었고) 자, 다음 건 1344번으로 갑시다. 유형별로 하나씩 질문이 있어서 참 좋다. 자, 변곡점 찾아서 y는 2x에다가 넣자. 위에 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자, 미분 갑시다. 전체의 제곱이니까 다항함수처럼 잠깐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상태로 정의형 먼저 찾아놓고 A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양수되려면 X도 양수지, 그죠?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ln-ax 아니야?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죠. 저 식이나 이 식이나 어차피 시계값이 같으니까 이렇게 미분을 하자. 정의형만 조심하면서. 자, 다항함수처럼 미분해놓고 이거 미분해서 꺼내야 돼. 그럼 ax분의 a야. 조심해야 되겠지? 자, 한 번 더.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이 쌓이면 이게 곱미분이 편할지 목미분이 편할지 판단이 설 거야. 나는 이거 목미분 할 거야. 제곱하고 미분 그대로 빼기 그대로 미분. 자, 얘가 0 되는 곳 찾을게요. 이렇게 되고 있나? 그럼 AX가 2가 돼야 되지? 그럼 X는 A분의 2. 근데 이제 만약에 이계도 함수가 0 되는 곳이 뭐 한 두세 곳 존재하면 얘가 변곡점인지 아닌지 조사해 볼 가치가 있는데 얘는 없지? 그냥 여기가 변곡점이겠지. 문제가 안 되니까.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y는 2x 위에 대입해야 되니까 y 값까지 같이 잘 구해가지고 이제 넣으면 돼. 자, x가 a분의 2면 요 ln-ax가 1이야. 그럼 요 함수 값은 1의 제곱일 테니까 1. 되죠? 요 a분의 2,1을 저 직선 위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a는 뭐예요? 2. 이렇게. 됐죠? 방금 보셨어요? 요 x값 넣는 게 아니라 이걸로 얘를 추적해서 저기 식에다 넣는 거. 미분해서 요걸 잘해야 돼. 미적분해서. 나중에는 x값이 안 나오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야. 자, 다음 뒤로 오셔서 1361번 봅시다.
변곡점과 미정계수의 결정. 자, 파이부터 2파이까지다. 그럼 180도부터 360도까지 돌리는 거니까 사인은 계속 음수. 이 정도. 자, fx가 6분의 7파이에서 극소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 변곡점의 좌표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다. 그럼 미분 두 번에서 2분의 3파이 넣으면 0 된다라는 얘기고, 위에다가 2분의 3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y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자,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넣고 여기다 2분의 3파이를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1a, 그 다음 얘는 죽고 여기는 2분의 3파이 c 이렇게. 자, 하나 나왔죠? 이제 a, b 두 개 찾으면 되니까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 자, 미분 먼저. 자, 한 번 더 미분. 자, 여기다 이제 2분의 3파이 넣어줄게.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라서 a.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3파이 넣으면 얘 죽어버리죠? 여기 0. 그래서 a가 0이고, c는 얘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b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6분의 7파이 넣자. 210도거든. 210도면 일단 이거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2분의 b.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0. 그럼 b는 2다. a, b, c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1이에요. 됐죠? 1366.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갖도록 만들어 보자. 결국 변곡점이라는 것은 이계도 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야. 자,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할 거야, 두 번. 자, sin kx 미분하면은 코사인 kx가 되는데 요 kx가 밖으로 한번 나와야 돼서 이렇게 되거든. 요거 참고하시고 제가 미분할게요. 미분할 때마다 k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3k 코사인에다가 12x 제곱 한 번 더. 자, 코사인 k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k가 한번 튀어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얘 0 되는 곳을 찾을 거잖아. 찾을 수 있겠니?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3k제곱 sin kx랑 여기 있는 6x와의 대소 비교를 할 거야. 이걸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해. 알겠어요? 또 대소 비교를 할 거야. 자, 요거 그려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가로가 좀 좁은데? 뭐 이거 별거 아니잖아. 뭐 주기야 좀 조잡하지만 진폭이 위로 3k제곱 아래로 3k제곱인 사인 그래프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이 정도만 그려도 되겠는데?
그치? 6x는 뭐니?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지금 직선이 고정된 상태고 사인 그래프가 k 값에 따라서 높낮이가 결정되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6x라는 직선을 고정시켜 놓고 사인을 이렇게 낮게도 그려보고 사인을 이렇게 높게도 그려보고 원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상대적인 위치만 보면 결국 이 직선이 교점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곡선을 고정시켜 놓고 직선을 요래요래 움직여 볼게요. 어차피 위치 관계만 볼 거라서 그래도 상관없거든. 그럼 만약에 6x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왼쪽에서는 하얀색이 커, 초록색이 커? 하얀색이 크지. 그러니까 사인이 더 큰 거야. 얘가 절대값이 더 커서 음수예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하얀색이 커, 초록색이 커? 초록색이 크니까 얘가 더 큰 양수고 얘가 음수야. 음수인데 절대값 작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가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0에서 변곡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야. 직선이 곡선을 관통하는 이런 상황이야, 만약에. 이래버리면 여기서도 부호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도 부호 변화가 일어나고 이 식에 여기서도 이 식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변곡점이 3개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접하는 순간을 잘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그럼 봐봐. 그냥 이 함수 따로 분석하는 거야. 이거 미분 또 해야 되네. 왜냐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한번 볼 거거든. 갈게. K가 또 나와. 알겠어? 여기에 이제 0을 넣으면 얘가 1이 돼서 3K 3승이 되는 건데 이 3K 3승이랑 6이랑 같으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3K 3승이 더 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곡선이 이렇게 6x를 역전해 버리는 거라서 안 돼.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사실 방정식처럼 풀어도 큰 문제는 없지. 어차피 문제에서 실수 k의 최대값 찾아다 그랬으니까 뭐 그런 거겠지. 근데 뭐야? 왜 k가 이거 6 누가 썼어? 내가 썼니? 참. 그러니까 참나. 내가 왜 저길 6이라고 썼을까? 모르겠다. K 최소값 2. 그래서 요 1366번 여러분 별표 쳐놔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였어. 저번 시간에 이건 했지.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거 극값 존재하게 하는 거. 그치? K를 이런 데 걸어버리는 거. 이런 건 했었죠. KX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76, 81. 76번부터 보자. 또 로그 함수네? 얘들아, 로그 함수 점근선 어디 생기는지 알죠? 그 점근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어떤 기본형 관련 지식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결국 함수의 점근선이라는 건
함수값을 구할 수 없다라는 의미랑 같아. 여기에 0 못 넣지? 그래서 0에서 점근선 생기는 거고, 여기에 10 못 넣지? 그래서 10에서 점근선 생기는 거야. 당연히 로그 함수니까 진수부등식부터 풀어가지고 정의역을 보셔야 돼. 그럼 지금 얘는 그리기 전에 일단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0인 곳이랑 10인 곳에 점근선을 갖고 요 사이에서만 그려지는 어떤 함수야. 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 최대값 찾아봐야 되고, x축과의 위치 관계 봐야 되고, 볼록성 봐야 되네. 이계도 함수까지 봐야 되네. 가자. 자, 미분. 자, 여기 미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10-x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미분돼서 밖으로 한번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은 x분의 4, x-10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니까 통분 4x-40 플러스 x, 5x-40인 것 같아. 그럼 얘가 0 되는 곳 찾아주면 x가 8이죠. 자, 여기서 극값을 가질 거야. 8보다 작으면 음수, 8보다 크면 양수니까. 8이면 0, 8보다 작으면 극소가 생기나?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극대가 생겨야 되는데? (40-5x야) 왜? 내가 뭐 잘못했지? x분의 4 10-x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내려가지고 x-10분의 1 xx-10분의 미안, 얘가 음수다. 다시 8 넣으면 얘가 음수야. 그죠? 8보다 조금 작은 거 넣어도 얘 음수고 8보다 좀 큰 거 넣어도 계속 음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8보다 작은 거 넣으면 얘가 음수긴 하지만 얘가 음수여서 양수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분모를 안 봤다. 분모가 맨날 양수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8 넣어줄게요. 원래 있던 함수에다가. 그럼 요거 2, 3승이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되지? 자, 13ln이 14ln이 꽤 큰데. 자, 그리고 봐봐 얘들아. 디귿 판단하려면 뭐 해야 돼? 이계도 함수 구해봐야 되지 원래. 근데 나 이거 안 구할 거다. 왠 줄 알아? 영우극한 보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이고 10 좌극한 구하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이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는 둘 다 이렇게 떨어져야 돼. 맞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아마 중간에 변곡점이 뭐 이렇게 생기는 곳이 없을 거야. 근데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합시다. 없을 거야. 나는 그냥 봐봐, 이렇게 끝내고 싶거든. 근데 확인해 보자. 우리는 연습하는 중이니까.
맞잖아. 최대값 13ln이고 서로 다른 두 식은 같겠지. 이거 마지막에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지? 그 다음에 아 미안해. EFX 그래프네. 아 어쩐지 너무 쉽다 했다. 가자. EFX 그래프는 48에서 위로 볼록하다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저함수 미분 두 번 해봐야 돼. 조금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미분 그대로 한번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할 거거든? 이거 미분하면은 자기 자신인데, x 자리에 fx가 들어가 있으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야 돼서 얘가 미분해서 한번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공통인수인 f'EFX, f'EFX로 묶어주면 안에 남는 게 fx 플러스 1입니다. 되세요? 이제 얘 부호 판단을 하는 거지. 몇부터 몇까지? 4부터 8까지. 근데 우리 아까 F'을 8 기준으로 조사했거든? 8일 땐 정확히 0인데 8보다 작은 거 넣으면 음수지만 음수여서 양수. 이렇게 조사를 한 상태잖아 지금. 그러면 어차피 48에서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보는 거니까 이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얘네 둘은 다 뭐야? 양수야. 그죠? 이건 지수함수니까 음수가 될 수 없고 F'은 48에서 양수인 거 확인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fx 플러스 1 얘 부호만 보면 돼요. 저기 fx가 있잖아요. 야, 나 이거 미분은 잘한 거 맞겠지? 나 잠깐만 기다려. 아, 틀렸네. 아, 이 프라임을 안 썼다. 미분 그대로 미분. 그럼 EFX로 묶어주면 F2'X 더하기 F'X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일단 할게. 일단 하고 지금 다른 방법이 생각나서 다른 방법도 보여줄게. 여기 지우면 안 되지. 자, 미분하자.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근데 얘들아 이거 저기 미적분 문제 풀다 보면 이 정도 계산량은 허구한 날 나와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인수분해 죽어도 안 되겠지? 아, 10x 제곱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플러스 400 5x 마이너스 5x제곱에다가 플러스 80x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5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6x 80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허그 됐다. 자, 그럼 봐봐. 이거 양수. 웅진아 여기 봐. 끝났어. 요거 양수. 그치? 48에서. 그 다음에 이건 어차피 양수. 그죠? f'x의 제곱이니까. 이건요. 양수인데 아, 뭐야. 이것도 양수고 얘 때문에 음수인데? 자, 계산할게. 여기 봐. 뭐 어쨌든 끝내야지. 내가 계산을 도망칠 순 없잖아. f2'x랑 f'x의 제곱 더 할 거야. 요 f2'x랑 요거 제곱이랑 더 할 거야. 그럼 분모 똑같고 요거 제곱 올라가야 되거든. 제곱하면 (20으로) 묶으면 (600) 됐다. 자, 양수. 이거 허근이라서 위에 붕 떠있는 2차 함수라서 양수예요. 이것도 양수. 그럼 이거 이만큼 양수, 이만큼 양수. 그래서 위로 블록 안 해.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376번이었고, 잠깐만 이러다. 이거 20 꺼내면은 60이야? 아, 60이다. 그렇지. 이거 잠깐만. 어쨌든 됐어. 이게 6하고 10으로 인수분해 되거든? 그럼 6이랑 10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럼 가운데, 요 48의 가운데 x는 6인 곳에서 변곡점이 만들어지네. 그럼 위로 블록 하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는 거니까 디귿이 틀린 거야. 자, 요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요. 1381번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분수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친구들은 순수한 유리식이 아니야. 순수한 분수식이 아니어서 분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생뚱맞게 나온 지식이 아니고 고등수학 하 배우실 때 유리식은 원래 저렇게 분석하기로 했어. 알겠어? 그럼 저거 분리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 7 나누기 3은 7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 이거 분석 어떻게 하냐면 2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쓴단 말이야. 몫은 이렇게 쓰는 거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분모 위에 올려놓는 거야. 자, 그래서 이 x제곱을 x-1로 나눠요. 그러면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1이지. 그럼 fx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몫은 이렇게 상수 처리하고 나머지는 원래 있던 분모 위에 올려놓는 거야. 자, 이렇게 하셔야 정근성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분자 차수가 높아지면 하기 힘들 거야. 얘네 둘이 배수처럼 보이도록 빼기 1 플러스 1을 하셔서 앞에 거 인수분해하고 뒤에 거는 이렇게 따로 보는 거지. 약분하면 똑같죠. 근데 이걸 못하는데 이거 연습하면 안 돼. 오케이. 자,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점근선 살펴볼 때 할 거고 극대극소 찾아봅시다. 얘는 그냥 뭐 이 상태로 미분하셔도 돼요. 전 이 상태로 할게요. 자, 이렇게 단독으로 되어 있는 친구는 미분하기 좋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하고 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배웠지. 그럼 얘가 0 되는 거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돼야 되거든. 그럼 x-1의 제곱이 1이어야 돼. 됐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0보다 작은 거 넣으면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같은 거 1 빼기 4분의 1이니까 음수가 아니라 양수.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 이제 1은 못 넣고 그러고 보니까 1에서도 조사해야 되네. 어, 2분의 1 같은 거 넣으면은 얘가 너무 크다. 여기도 음수일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0이고, 아, 왜 이렇게 헷갈리냐. 3 넣으면은 요거 양수. 그래서 그래프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 뭐 이런 형태가 되네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림 그립시다. 아,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극대값 구해보면은 0이고, 극소값 구해보면은 4야.
자, 이제 그려볼게 살짝. 뭐 이 문제가 그림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데, 자, 1에서 점근선, 그 다음에 2에서 4, 좀 현실적으로 그려줄게. 현실적으로. Y 스케일 조정 안 하고. 자, 잘 보세요. 1에서 일단 점근선이야. 그리고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극대거든. 그죠? 그리고 지금 1 근처에서는 계속 감소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오는 거야. 되세요? 좀 더 자세히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식 보고 1좌극한이랑 1우극한이 계산되면 돼. (1) 넣으면 분모가 둘 다 0이긴 한데 x가 1보다 클 때는 얘가 플러스 0이고 얘는 마이너스 0이어서 얘가 플러스 무한, 얘가 마이너스 무한. 그래서 우극한이 지금 플러스 무한인 거고 좌극한이 지금 마이너스 무한인 거예요. 알겠어요? 얘들아, 너네 제대로 그리기 힘든 거 이런 거밖에 없거든? 우리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에 다항 함수 곱해져 있는 건 이제 대충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자, 얘는 좀 많이 연습해 봐야 돼. 뭐 어쨌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쭉쭉 벌어져야 되니까 플러스 무한하고 마이너스 무한도 조사해 봐야 되잖아. 근데 뭐 어차피 1차분의 2차, 1차분의 2차니까 둘 다 무한이긴 하단 말이야. 근데 무한도 부호가 있죠. 분자들은 지금 다 양수인데 플러스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분모 양수, 얘는 분모가 음수야. 그래서 이렇게 돼. 알겠어?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쭉 떨어지면 되고 이쪽은 플러스 무한으로 쭉 들어주면 되거든? 근데 봐봐. 이 함수식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리미트를 씌우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0 돼버리죠. 그래서 발산하는 모양을 알 수가 있어. 요게 남아. 물론 이게 무한이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이긴 하지. 그래서 발산하는 모양을 알 수 있어. 요 그래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발산해. 이렇게 발산해요. 분자 차수가 높은 유리함수는 이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교재에서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기억, 니은, 디귿 조사하시면 되는데 변곡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변곡점이 어디 있어? 이건 위로 볼록이고 저거는 그냥 아래로 볼록이지. 점근선의 방정식. 여기 봐봐. 이거 찾는 거 아무도 설명 안 해놓는다고. 점근선 맞지,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누가 이거 하은이 네가 좀 했니? 잘했어. 이런 거였어요. 수고했습니다. 질문은 끝났고요. 제가 뒤쪽까지 숙제 다 냈나요? 유형 27번까지? 오케이. 이제 뒤쪽 가면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 나오지 않나? 여기도 수학2랑 똑같으니까. 그래프 잘 그리면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끝내볼게요.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랑 속도가 속도. 엄청 짧네.
쉬고 와서 합시다. 35분까지 쉬세요. 음료수 왔나? 이거랑 이 두 개념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뭐 얘야. 앞으로 이런 방정식을 fx와 x축의 교점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요 gx의 형태는 내가 왼쪽으로 넘길 만큼 넘겨서 내 마음대로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k라는 상수가 올 때가 있고, 기울기를 모르고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직선이 올 때가 있고, 오늘 풀었던 것처럼 뭔가 얘랑 얘 교점일 때가 있고, 뭐 이런 거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런 부등식, 이제 최소값을 찾아서 0보다 크게 만드는 거고, 얘는 gx라는 함수를 fx라는 함수 위에 이렇게 띄우는. 근데 이제 방법을 하나에만 갇혀 계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봐야 이 모르는 항이 kx일 때 또는 k일 때 적절히 넘겨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끝이죠. 우리 그래프만 잘 그려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는 일단 수투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 버전이 있지. 물체의 위치를 알려주는 x 함수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 그러면 이 물체의 속도를 알려주는 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걸 미분하는 거죠. 그 다음 이 물체의 가속도를 알려주는 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시는 거죠. 이건 수학토에서 하던 거고, 실제로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돼? 어떤 x축 위에 원점으로부터 뭐 일로 갔다가 일로 가는 이런 1차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미적2에서는 이 물체의 x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 ft랑 이 물체의 y좌표 값을 알려주는 y는 ft, y는 gt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물체의 속도를 어떻게 결정해요? 벡터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벡터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몰라도 되니까 일단 벡터 아는 사람만 들어. 속도라는 것은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친구라서 x성분이랑 y성분이 필요한데, 속도의 x성분은 x의 위치를 가지고 오면 되고, 미분해서 dt dx라고도 쓰지. 그 다음에 속도의 y성분은 이 y의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가지고 오죠. 근데 이 2차원 운동에서의 속도는 미적분에서 물어보지 않아.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해야 돼? 속력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방향은 접선 방향이고, 속력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력의 양, 스칼라 양만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구하는 거니? 이 화살표에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을 따로 조사해서 피타고라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루트 dx dt의 제곱 플러스 dy dt의 제곱, 이렇게 배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이동거리. 됐지?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미분 한 번씩 더해가지고 가속도의 X성분, 가속도의 Y성분을 알아가지고 얘네들을 피타고라스 쓰면 가속도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안 쓸게. 됐지? 요 공식들 책에서 찾아가지고 네모 한번 쳐줄게요. 자, 292쪽으로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성분으로 속도랑 가속도를 표현해도 되는 건가 싶어. 이게 애들이 기하를 안 배우고 미적분을 배우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자, 이건 속도고 우리가 다룰 건 속력. V라고도 쓰고요. 아니면은 V 화살표의 절대값이라고도 써.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제 A 화살표 이렇게 벡터로 쓰고, 가속도의 크기는 A 벡터의 절대값이라고도 쓰고, 그냥 미적분에선 A라고도 써요. 됐나요? 요것만 알아내시면 돼요. 사실 니네들이 뭐 운동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 어차피 수식으로 끝내는 거니까. 난 이제 니네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지면과 45도의 각도로 초속 40루트 2m per second의 속력을 가진 물체의 운동은 X방향으로 초당 40만큼 이동거리가 늘어나고 Y방향으로는 Y방향 속력이 처음에는 40인데 중력 가속도 때문에 1초에 10씩 줄어들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돼. 그럼 이 물체가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처음 1초, 2초, 3초, 4초가 될 때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해요. 마음에 안 드네. 오케이? 근데 우리가 1초 때 이 물체의 속력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알겠어? 여기도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40이고 2 넣으면 80이고 3 넣으면 120이고 4 넣으면 160이지. 이게 이제 공기역학을 무시하면은 X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어 보실래요? 뭐 틀렸나? 4초대가 아니네.
8초대가 멈추네. 아, 이게 참. 이렇게 쓰자. 4 넣어 보실래요? 어? 아, 그치. 4 넣어봐. 4초 때 최고 높이 80. 그 다음에 2초 때 높이가 여기 2 넣으면 되거든. 60이다, 60. 뭐 이런 운동이야, 이런 운동.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dx/dt를 하면 x방향 속력이 나오는 거고, dy/dt를 하면 y방향 속력을 알 수 있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 2 넣으면 속력이 나와. x방향으로는 얘가 40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y방향으로는 30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지, 2 넣어야지. 20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요 물체의 속력은 요 40이랑 20을 피타고라스 하시는 거야. 니들이 배운 요 공식의 의미야. 얘들아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좋지. 당연히 좋아. 아시겠죠? 요게 물리2 첫 단원이죠. 맞나 모르겠다. 물리2 1단원 이거 맞아? 안 바뀌었네 아직. 20년이 지나도 똑같죠? 가르칠 게 없어 사실. 자, 이제 해보자. 소단원 12가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인데 너무 수학2랑 똑같아서 유형도 몇 개 없어. 자, 숙제 체크부터 합시다. 지수방정식. 그 다음에 로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원점 지나는 직선이랑 하는 거. 얘들아 유형 4번에 별표 하나 치자. 아주 잘 나온다. 요게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거야 내신에서는. 1499 정도? 아이고 1500인데. 그 다음에 지수 로그 여기 xln x 그 다음에 치환 치는 거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자, 다시 앞으로 오시고. (1481번) 볼게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도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원래 함수의 정보들이 좀 주어져 있죠.
우리 미적을 배운 학생들이니까 진짜 정확히 그려보자. 진짜 정확히. 자, 잘 봐. 자, 지금 x는 1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x는 2에서 도함수가 최소값이야. 그럼 원래 함수에선 기울기가 최소인 지점이 나오는 거야. 잘 봐. 자, 양음이니까 증가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어야 돼서 일단 여기서 극대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2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려오다 기울기가 최소야. 이렇게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딱 최소인 순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이렇게 굴곡이 변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도함수의 기울기가 0 되는 곳이니까 F2'이 0인 곳이지. 그 도함수의 기울기 변화로도 이 F2'의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캐치하실 수 있고 여기에 변곡점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음수인데 계속 음수긴 한데 저기 뭐야 이거 기울기가 이제 계속 음수인 거지. 근데 기울기가 이제 0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떨어져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완벽해. 이렇게 이해되면 완벽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f0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고 여기 함수값. 그 다음에 f1이 3이라 그랬지. 여기 극대값. 자, 이제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리미트 x 무한대 fx가 0이라 그랬어. 자,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여기를 좀 많이 내리고 얘한테 점근선을 줘야 돼. 요렇게. 되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두실근을 가지려면 K가 이렇게 지나가야겠지. 여기 K가.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문제를 끝내시는 거. 되세요? 좋아요. 자, 넘기시고 1487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질 때 한번 가보자. 얘들아,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 봐봐. 나라면 저 상태로 풀겠어요. 나라면 이 상태로 풀겠어. 근데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모르는 게 A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넘겨놓고 푸는 애들도 있을 거야. 보통 이렇게 푸는 애들이 많아요. 갑시다. 자, 얘 그리고 얘 그릴 거야.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도록. 자, 그러면 얘만 잘 그리면 되죠. 미분 0 되는 곳 찾으면 x는 0. 괜찮지? 0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도 0보다 작은 거 넣으면 앞에 게 작아져서 음수가 되고 여기다 0보다 큰 거 넣으면 앞에 게 커져서 양수가 돼. 그럼 얘는 감소 상태에 있다가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0 넣어서 함수값 확인하면 1.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긴 좀 급격하게 증가할 것 같고 여긴 천천히 증가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사실 그래프 모양이 크게 중요하진 않지, 문제에선. 이제 A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걸면 되겠다. 교점 몇 개? 2개. 그럼 A는 1보다 커야겠지. 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건데 EX 그래프가 대표 정점 0,1을 갖는 지수함수잖아. 얘는 기울기 몇 자리 직선이니? 1자리 직선이죠. 그럼 만약에 A가 겁나 작아. 그럼 교점이 없을 거야. 그러다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 맞아요? 그거보다 a가 더 커지면 이렇게 교점을 두 개 갖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지수함수가 기울기 1인 접선을 어디서 갖는지 조사를 해볼 거예요. 오케이? 이 접선 조사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x 몇이야? 0이지. 이 접점 좌표가 0,1이었던 거야. 그럼 이 접선은 기울기 1이고 0,1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맞아요? 그럼 a가 1보다 크면 이제 직선이 위에 있는 거야. 자, 이렇게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좋아요. 입맛대로 놓고 풀면 돼. 난 이제 왜 이렇게 푸냐면은 기울기가 1인 걸 외우고 있거든. 0일 때 1이야. 자, 그 다음 1493번 봅시다. 자, 자기 취향대로 풀어봐요. x를 넘길지 말지. 그 지수함수의 역함수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그냥 암산도 할 수 있어요, 이 문제. 오늘 금요일이니? 아, 내일 토요일이구나. 자, 봅시다. 이 상태로 푼다면 lnx랑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지수함수 할 때 여기서 기울기 1인 접선 나타나는 거 봤지? 그럼 얘가 y는 x에 대해서 넘어가 있는 거니까 이 lnx는 기울기가 1인 접선이 여기에 생겨. 그럼 y는 x 플러스 a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교점 두 개거든? 그럼 당연히 이 a라는 y 절편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그냥 끝내실 수가 있어. 그쵸? 그럼 두 번째는 나는 a를 이렇게 상수함수로 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그지? x를 넘겨가지고 나는 이걸 그릴래 라고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y로 주고 미분 0 되는 곳 찾아주면 x값이 1이죠. 자, x에다 1 넣어주면은 ln1-1이어서 y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으면 얘가 1보다 커져서 음수고, 헷갈려, 씨. x가 1보다 커지면 얘가 2분의 1, 3분의 1 같은 거라 가지고 1보다 작아져서 헷갈려. 그렇지.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야. 헷갈려. 그쵸? 그럼 여기서 증가 상태에 있고 여기서 감소 상태에 있는 그래프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지. 그치? 근데 이제 로그 함수는 우리 여기다가 0 우극한 집어넣어서 계산해 봐야 되잖아. 여기다 0 우극한 넣어버리면 얘는 0인데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래서 x는 0 기준으로 훅 떨어져 버리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요 y는 a라는 상수함수는 교점 두 개가 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관점은 둘 다 있으셔야 되고. 자, 1499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요. 기울기가 알려진 직선이 아니야. 그치? 대신 직선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렇지. 그럼 lnx와 위치 관계 조사를 하시는데 kx가 이 점을 지나는 선이니까 접선을 먼저 구해놓고 기울기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0,0에서 접선을 그리는 문제가 되는 거지. 점을 잡겠지? t, lnt. 여기는 0,0.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그래프 이 부분이 공부가 잘 돼 있어야 이런 데를 잘 푼단 말이야. 원래 정석은 뭐야? 요 점에서 접방을 쓴 다음에 여기다 0,0을 집어넣어서 t를 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린 게 이런 접하는 상황하고 곡선 밖의 점이 밝혀져 있으면 평균 변화율은 여기에 t를 넣은 순간 변화율과 같다. 이렇게 풀면 lnt가 1이어서 t가 2. 얘가 겁나 빨리 나와요. 되세요? 그럼 여기에 2,1이라는 건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아니면 2를 여기다 넣으셔도 돼. 그럼 봐봐. y는 kx 그래프를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기울기가 더 낮아야 돼? 기울기가 더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그래서 k가 2분의 1보다는 낮아야 되고요. 대신 기울기가 0일 때는 교점을 하나만 갖게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문제에 이제 우변에 이렇게 갖다 놓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식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k로 묶어서 아 얘가 1,-1을 지나는구나. 이 정도를 알고 푸시는 거지. 근데 1,-1은 말이 안 되니까 내가 살짝만 바꿀게.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를 아시고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려봐야겠다. 되세요? 그리고 기울기를 더 낮추면 교점이 2개. 기울기를 더 키우면 교점을 없게도 만들 수 있겠지. 좋아요. 자, 1511번. 해봐라, 얘들아. 자기 입맛대로 좀 만져가지고 해봐요.
일단 어떻게 할 거야? 다 넘길 거야? K 냅둘 거야? 냅둘까? 넘겨도 돼요. K 넘겨도 됩니다. K를 넘기면 이제 전체적으로 함수를 X축 위에 띄우면 되고, K를 냅둘 거면 그려놓고 Y는 K 움직이면 되고. 자, 이거 Y로 잡고 그려야 되니까 미분해볼게. 여기까지 돼요? 그럼 2x에서 코사인 x를 빼는 건데 우리가 0 되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 풀 수 있어 없어? 안 풀려요, 그죠? 얘들아, 다항 방정식이면 다항 방정식이어야 되고 삼각 방정식이면 삼각 방정식이어야 돼. 이렇게 삼각식이나 다항식 아니면 지수식이나 로그식 아니면 삼각식이나 로그식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풀 수 있는 방정식이라 그랬어요? 못 푸는 방정식이라 그랬어요? 못 푸는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두 함수를 그려가지고 근의 위치를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대입법으로 방정식을 푸는 거라 그랬지. 맞죠? 이게 근은 나와요. x에 0 넣으면 근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맞지? 2x랑 sin x 대소 비교를 해보면 sin x 이렇게 가는데 2x는 이렇게 가. 되게 높게 가요. 왠 줄 알아? sin x 미분해봐. 코사인 x지. 여기 0 넣어봐요. 1. 여기서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x란 말이야. 알겠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가 항상 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0 되는 곳은 있는데 기울기에 부호 변화가 없어. 그럼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증가함수. 맞죠? 0 넣으면 함수값이 1이잖아? 그러면 0,1을 기준으로 함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뜻이지. 그래프 굴곡은 니들이 몰라도 돼. 맞아요? 그럼 K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같아도 되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굿. 자, 1514번 해보세요. 나는 이따가 요거는 K 안 넘기고 해줄게. 넘길 사람은 넘겨서 하시고요. 맨날 K 넘겨놓고 풀어드렸으니까 이번엔 그대로 한번 가보자. 미분 그대로 미분 이렇게 그러면 lnx-2가 되고 0 되는 곳 찾아주면 x가 2제곱이지. 그쵸? 근데 사실 2부터 2제곱까지 그릴 거라서 이 제곱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생기긴 할 거지만 어차피 왼쪽 오른쪽 함수값만 확인해서 그리면 될 것 같아. 우리 좀 효율적으로 풀게. 자, 2를 넣어주면 가 되고요. 마이너스 5.4 플러스 2 정도. 괜찮아요? 2제곱을 넣어주면 아이고 씨.
요 정도. 누가 큰지 비교되세요? 마이너스 2, 2랑 마이너스 2제곱 얘 중에서 누가 더 작은지만 알면 되잖아. 여기 2 플러스 k는 똑같으니까. 맞아? 당연히 제곱수가 절대값이 더 크겠지. 그래서 얘가 더 밑에 있는 수, 얘가 더 위에 있는 수야. 그러면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겠구나. 그죠? 그래프 느낌까지 좀 살려주시면 약간 이렇게? 왜냐 여기서 기울기 0 되긴 해야 되니까. 이해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함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x축이 어디 쓰면 돼요? 여기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함수값 얘 있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실수 k의 최대값은 2e-2입니다. 2번. 되시겠어요? 만약에 k를 넘겨놓고 풀었다 하면 여기 값이 마이너스 2e 플러스 2, 그다음에 여기 값이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일 거니까 요 사이에 y는 k를 끼우면 안 되지? 끼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k 함수가 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k 함수가 이렇게 위로 지나가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쟤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어쨌든 똑같죠.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라스트 13챕터. 얘들아 고생했다. 미분법 너무 길었어요. 자, 이제 체크합시다. 오늘 숙제 짧다 얘들아. 좋지. 자, 체크 다 하신 분들은 1522번으로 오세요. 자, 점피의 속력 구하는 거야. dx dt를 구하시고 dy dt를 구하시면 2에서의 x방향 속력이랑 y방향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 2 넣으면 6, 여기다 2 넣으면 8. 근데 속력이라는 것은 이 x방향 속력이랑 y방향 속력을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야. 자, 요 정도. 봤어, 동건아? 자, 1530. 자, x방향 위치 함수가 있으니까 얘들아 나 dx dt랑 dy dt 잘 안 써. 그냥 vx vy라고 좀 쓸게. 자, x방향 속도는 2를 내려서 t, y방향 속도는 2를 내리고 미분해서 t-2. 그럼 점피의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얘랑 얘 가지고 피타고라스. 그럼 뭐 2차 함수네. 루트 쓰긴 했지만, 그지? 최소값 축
4분의 4. 여기 1 넣으면 최소값이네요. 루트 쓰고 있으니까 답은 루트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36번.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 XY가 저렇게 나타내어지고 점 P의 T는 1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가 2루트 2일 때. 자, 그럼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구해놓고 X방향 가속도, Y방향 가속도를 구할 거야. 자, 미분하면 2t 플러스 2, 여기는 2at.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2, 얘는 2a. 됐죠? 그럼 여기 1을 넣어도 2고 여기 1을 넣어도 2니까 4랑 4a 제곱으로 이렇게 피타고라스 쓰면 이게 가속도의 크기. 요게 2루트 2라 그랬으니까 안쪽이 8이 돼야 되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a는 2입니다. aa 플러스 1은 2야. 양수 a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a 값은 암산해도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345번. 1545번. 사인 코사인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건 아마 원운동하는 물체일 거예요. 왜냐면 x좌표값이 이렇게 움직이고 y좌표값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조합해보면 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점 P의 속력이 최대일 때 가속도 크기 구해보자. 자, 속력부터 좀 빨리 해봐도 되니 이제? 아니, 미분해서 제곱하면 되는 거야. 미분해서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4가 밖으로 나와야 되죠. 괜찮으시죠? 계산해주면 루트 16 사인 제곱 플러스 4 코사인 제곱이 돼. 자, 그러면은 얘 최대값 찾는 거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요 16 사인 제곱 있잖아요. 여기서 4개를 얘랑 결합해가지고 4. 그럼 얘 몇 개 남아요? 12개. 자, 여기서 얘를 그리는 게 아니고 사인은 원래 최대값이 몇이야? 1. 답이 12 플러스 4예요. 아, 근데 가속도 구하는 거네. 그럼 얘가 최대일 때는 사인 제곱 4t가 1이어야 되니까 사인 4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럼 4t는 90도 아니면 270도여야 돼. 이 문제는 일단 둘째 치고 가속도의 크기 구하는 거니까 A 한번 구하자. 아, 야, 저기 써줄게. 자, 미분 한 번 더. 자, 그럼 A는 됐어요? 근데 보세요. 사인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 되는 각도, 서 있는 각도에서는요,
코사인이 몇이에요? 0 돼버리거든요. 그 4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든 2분의 3 파이를 넣든 얘는 0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요건 어차피 1이 될 거고, 그래서 그냥 루트 16만 남아서 답은 3. 됐어요? 2분의 파이 여기다 넣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1545번이었고, t값을 직접 찾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다. 자, 그 다음 1548번 봅시다. 이게 이제 물리 2 문제죠. 수평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초속 20m. 그럼 지금 공을 이렇게 쐈다는 얘기거든.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서 저 벡터의 x 성분이랑 y 성분을 찾아보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루트 3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10이랑 10루트 3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속이 1차항의 개수가 되거든. 뭐 모르셔도 되고요. 자,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y가 0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0 되는 t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몇 초 때 땅에 떨어지는지 알 수 있어. 5로 나누고 어차피 t는 양수일 거니까 t로 나누면 t가 2루트 3. 2루트 3초에 이제 지면에 떨어지는 거야. 자, 속력 구해보자. 자, 여기에 2루트 3 넣으시면 되죠. 그럼 10루트 3 마이너스 20루트 3이어서 마이너스 10루트 3. 근데 속력 구할 때 부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어차피 제곱해서 가지고 올 거거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요게 이제 미분법 마지막이에요. 수고하셨어요. 좀 빨리 끝났는데? 네, 빨리 끝나는 날도 있어야지. 좀 자주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 마무리 해와야 이제 잘. 됐죠? 수고했습니다.